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텐토입니다. 전체적 경남 시점 2020년 5월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은 아파트 매매와 관련돼서 외지인 매입 비율, 거래량, 그리고 매매 및 임대차 지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법인에 대한 거래량도 함께 엮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 경남 시점, 경남 전체 평균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전체 평균에 대한 거래 내역입니다. 2020년 5월달을 보게 되니까 지난번보다 거래량이 월등히 늘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2,303개에서 이번 달 4,017개로 거래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외지인 매입 비율을 보니까 평상시 외지인 매입 비율의 거의 2배치만큼 외지인 매입 비율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났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특이하게 경남 평균은 보니까 거래량이 늘어났지만 가격은 상승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한 지역보다 내리는 지역이 더 많아서 전체적인 가격이 내렸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평균치를 볼 수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 전세 가장 높았던 수치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약 10포인트 정도 빠져 있는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거래 중에서요, 개인과 법인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에 대한 비율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올해 5월달 전체 4,017개 거래량 중에서 법인이 개입해서 거래된 물건의 개수는 약 1,23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거래량 중에서 약 30% 정도가 법인이 개입되어서 거래가 된 물량입니다. 그만큼 우리 실부동산 거래에서 법인의 거래량이 차지한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 창원입니다. 창원의 외지인 매입 비율은 지난달에 비교했을 때 약 5% 정도 외지인 매입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래 물량도 지난달에 비해서 약간 더 많아졌습니다. 창원의 매매 지수를 보게 되니까요. 이번 달부터 매매 지수가 빠지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지난달보다 늘었지만 가격은 빠지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래프를 살펴보게 되면 거래량은 늘었는데 가격이 빠지는 시기가 상당 기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이 나타났죠. 지금 현재 시기를 봤을 때 요쯤 되는 시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추세가 계속 갈지 아니면 치고 빠질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추격 매수가 따라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추격 매수는 현지 수요보다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외지 매수 수요에 따라서 추격 매수가 더 붙을지 안 그럴지가 결정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법인에서 개입해서 거래된 수치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2019년 11월 달부터 법인에서 많은 물량들을 사기 시작을 했고요. 작년 3월 달부터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꾸준히 시장에 내어놓으면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창원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법인 투자가 아주 많았던 것으로 보여주는 수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시는 특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진 매수 세력이 들어와서 지금 물량이 없어서 지금 부르는 게 가격이 결정되는 그러한 매도인 중심의 호가 중심 가격이 지금 보이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가 거래가 많이 되는 편은 아니지만 외지인들이 선호하는 특정 지역의 아파트 그리고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는 외지인들이 대거 매입을 하면서 가격이 빠지는 것을 잡아주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 진주시입니다. 진주시 외지인 매입 비율이 약간 늘었네요. 앞에 있는 창원도 약간 늘었었죠. 전체적인 거래 물량 지난달에 비해서 약간 거래 물량이 늘어납니다. 거래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매매 지수와
임대차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지금 개입해 있는 거, 개인의 물건을 법인이 산 거, 앞에 우리 창원시에서 본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에 법인이 서서히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서서히 팔기도 하는데, 전체적 개수를 봤을 때는 법인에서 보유한 물건이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네요. 진주 지역 같은 경우 신축 지역에 있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호가가 많이 올랐다 해서 프리미엄 P가 5천 붙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진주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 통영시입니다. 통영시 외지인 매입 비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보다 약간 빠졌습니다. 외지인 매입 비율이 빠지니까 전체적인 거래량도 지금 빠지면서 매매나 임대차 지수가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매입한 걸 보고 법인에서 판 양을 보면 통영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지금 들어와서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을 전혀 보기 힘든 사항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시 사천입니다. 사천 외지인 매입 비율 지난달에 비해서 약간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거래 수량은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거의 거래 수량은 별 차이를 나타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매매 지수는 지난달하고 보합입니다. 그래서 매매 지수는 3개월 동안 지금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차 지수는 서서히 오르는 수치를 나타내 보여주면서 약간 반등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법인에서 개입한 양의 비율을 보게 되면 양이 아주 미미한 양입니다. 그래서 통영과 마찬가지로 법인에서 개입을 해서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은 찾기 힘듭니다. 다섯 번째 시 김해시입니다. 김해시는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외지인 매입 비율이 68%입니다. 전체 거래량 1546개에 68%라고 하게 되면 1050개 정도의 수량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러면 500개 정도가 우리 지역에서 지금 수요를 한 것이고, 나머지 1050개는 외지인이 수요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김해시 데이터 중에서 또 특이한 게 이 법인 대 법인입니다. 법인 대 법인의 매매 거래가 937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1050개 중에서 937개를 뺀 약 120개 정도가 일반 개인이 사갔는데, 이 120개의 수량이 바로 외지인이 사간 거다라고 이렇게 답의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자, 거래 물량이 대거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도 대거 올라가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매매 지수는 약간의 상승만 있었고요. 임대차 지수가 약간 반등해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상승하게 되면 똑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 꾸준히 현재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부산 해운대에서 오신 분, 천안에서 오신 분, 경기도에서 오신 분, 이런 분들이 김해시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대거 매입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하다 보니까 급등하지 않은 지역을 찾아서 내려온 모양인데요. 아마도 경남이 투자에 적당하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 경남 중에서도 김해시에 있는 물건이 투자 적격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슈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거 부동산을 매입을 했는데, 그게 코스트코가 오픈하는 그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거 매입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 밀양시입니다. 밀양시의 외지 매입 비율 꾸준히 20%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지난달에 비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매매 임대차 지수 지난달에 비해서 약간씩 하락을 했습니다. 자, 법인에서 개입한 거래 수량 아주 미미한 수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이나 사천과 마찬가지로 밀양도 법인 내에서 투자처로 삼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데이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시 거제시입니다. 거제시 5월달 외지 매입 비율 32.7%입니다. 3월달, 4월달, 5월달에서 외지인 매입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 수량은 3월달, 4월달, 5월달 약간의 변동만 있을 뿐 거의 유사한 물량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와 전세 지수, 임대차 지수 지난달에 비해서 약간 빠졌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법인에 개입해서 거래된 양을 보게 되면 법인에서 판 물건의 수량은 꽤 있는데요. 법인에서 매수한 물량은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거제 같은 경우 외지인 투자는 대부분 개인이 투자를 한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경상남도 마지막 8번째 시 양산시입니다. 양산시 2020년 5월달에서요. 전체적으로 외지인 매입 비율이 꾸준히 30%를 넘어서고 있는 지역의 특징이 양산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형적 특성입니다. 거래량 늘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매매 가격 등이 반등을 해야 되는데 반등은 하지 않는 추세로서 지난달에 비해서 약간씩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법인이 개입한 양을 보게 되면 2019년 11월 달에 법인에서 대거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꾸준히 법인에서 가지고 있던 물량을 풀었네요. 그래서 양산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개입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전체를 봤을 때요. 매매 상승 지역은 김해, 진주가 매매 상승 지역을 선도해서 지금 끌고 가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매매에서 전부 다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고요. 임대차에서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는 하락이지만 임대차에서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 창원과 사천 지역입니다. 임대차에서 꾸준히 상승한다 그러면 매매에서 하락을 멈추고 보합 후 상승이 가능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상남도 8개 시에 대한 데이터를 부텐토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